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수경 교수님, 무소속 의원인데 이제 의원직도 그러면은 다 상실된 겁니까? 가결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직안이 완전히 가결돼서 의원 신분을 이제 벗어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등등의 명목으로 이제 50억 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아주 빗발치니까 예.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이런 공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직하겠다고 했고 그 안이 이제 가결이 된 겁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검찰에서 여태까지는 이제 현직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의원 신분을 벗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아마 곽상도 전 의원을 이제 소환해서 조사할 것 같고 벌써 아들에 대해서는 2차례 검찰에서 불러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이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요. 이제 알선수재라는 거는 제3자가 어떤 금융기관에다가 이런 일들을 알선해가지고 그 대가로 돈을 예. 받은 거거든요. 이제 뇌물은 아무래도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제 알선수재가 훨씬 더 입증이 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러한 혐의들을 적용해서 앞으로 조사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안 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건데 곽상도 의원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예컨대 아들이 50억을 받은 거를 몰랐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송구하다고 하면서 나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젊은 대리급 사원이 퇴직하면서 산재조로 50억을 받은 일이 흔한 일도 아니고요. 당연히 국민적인 생각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버지가 저거를 몰랐다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뭘 억울하다는 말씀만 하지 말고 상식적인 해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저 부분은 어떻게 해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0대에 한 5, 6년 정도 근무했던 대리가 50억 원, 그리고 뭐 세금을 다 떼면 한 2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단지 뭐 퇴직금, 상여금 혹은 뭐 산재 위로금 쪽으로 받았다는 게 어떤 설명으로도 사실 설명이 되지 않고 검찰도 결국 그 돈은 곽상도 의원을 향한 뇌물 혹은 그런 대가성의 어떤 돈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저 50억은 아들에게 준 돈이 아니라 아버지 곽상도 보고 준 돈이다. 그게 합리적으로 보였고 검찰이 아니라 법조인이 아니어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도 그 돈을 아무 관계없이 그냥 대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일하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50억을 준다는 거는 상식에 반해도 너무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로써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재보궐 지역이 하나 더 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건 선거 얘기인데 대구 중남, 충북 청주, 경기 안성, 서울 서초 갑, 서울 종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가 하나 더 늘게 됐는데 요거 선거가 이재명 기자 그러면은 2021년 3월 9일에 일제히 치러집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에 일제히 다섯 곳의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 뭐 대선 결과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도 높지요. 그런 점에서 양당이 아마 누구를 공천하느냐 굉장히 지금부터 전략적인 어떤 싸움들이 양당의 싸움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양당 모두 뭐 정치 개혁 공약 100개를 하는 것보다 저기서 다섯 곳에서 공천을 누구 하느냐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뭐 정치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내가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정치 함께 하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저 5곳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저기 어떤 후보를 내느냐.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 서초갑이라든지 대구 중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곳에 과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 윤석열 후보가 늘 얘기하는 통합의 정치에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뭐 통합의 정치를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국민들이 뭐 역대 많은 후보들 다 얘기했지만 잘 제대로 안 된 거죠. 근데 그런데 뭐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정치개혁 공약보다 훨씬 중요하게 국민들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 이거는 굉장히 각 대선 후보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겠다. 1인당 뭐 30에서 50을 더 주어서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난지원금을 더 집행하겠다라고 했다가 1월에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다가 민주당이 지원금 명칭을 일상회복방역지원금으로 공식화하고 세금 납부 유예분을 통해서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분도 연일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제기되는 내용들이 정말 이 지원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점검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모든 제안들이 결국 쉽지는 않다. 자, 결국 민주당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와 정부의 우려 둘 중에 누가 이길지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묘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